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음향을 하시는 분. 꽤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손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사역자분들이시거나 미디어 팀이시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1차, 2차를 또 다 들으신 분 계신가요? 다 들으셨어요? 어, 왜 오셨죠? 제가 네, 플러스가 되는 강의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이제 뭐 장비가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또 뭐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예배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또 실패를 줄이는 사고방식, 또 즉 소리를 잘 만드는 법보다는 이제 좀 덜 망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제가 잔치 공동체이다 보니까 잔치 공동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잔치 공동체의 예배 구조인 이제 원형 무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원형 모양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음향적으로 절대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잔치 공동체는 이제 오직 성경적인 의미와 팀 내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음향적으로 좋은 구조는 아니고 많은 단점이 있고 또 안고 가야 하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좋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좀 많은 단점을 보완하고 의미를 강조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형 무대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제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형 무대는 이제 장소의 내부 모습과 이 무대를 설치하는 스팟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내부 모습과 스피커의 위치가 굉장한 관계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내부 구조 중 가운데에 무대를 설치하는지 또 한쪽에 설치하는지 그에 따라 스피커가 무대를 감싸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 스팟에서 무대를 향하고 있는지 등등 경우에 따라서 많은 단점이 생기고 또 선택사항이 생깁니다. 각각의 관계성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이제 무대가 어느 한쪽에 위치하고 있고 스피커가 회중을 향해서 한 스팟에서 이렇게 쏘고 있다면 뒤쪽에 있는 회중까지 잘 뻗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을 제공하거나 또 딜레이 스피커를 사용하여서 회중까지 소리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회중이 느끼기에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때문에 예배하기에 좋은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형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장소에서 내부의 구조와 스피커의 위치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잔치 예배 오신 분이 계신가요? 작년에 아무도 없군요. 작년 예배에는 이렇게 스피커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무대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8개의 스피커를 회중 방향으로 세워가지고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 5번 정도 했었던 무대인 것 같아요. 5번째 무대. 이제 5번 정도 시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에 이제 멤버들도 회중 위치에 있는 멤버들도 무대 위치에 있는 멤버들도 모두가 이제 편하고 좋은 좀 구조를 좀 찾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무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간에 이렇게 가운데에 설치를 했고 스피커가 무대를 감싸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향이 회중을 향해서 나갑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스피커가 회중을 향해서만 있기 때문에 이제 멤버들이 많이 편안해했고 이제 대신 무대에 있는 멤버들은 모두 퍼스널 인이어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도 아무래도 스피커가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스팟에서 소리를 보냈었기 때문에 무대 멤버들이 인이어 소리와 스피커 소리가 겹쳐서 굉장히 이제 혼란이 많이 생기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분리를 해주어서 멤버들의 혼란스러움을 덜어줬고 예배에 또 집중할 수 있게 최대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원형 무대를 하려면 무대 위에 찬양팀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스피커를 이렇게 바깥을 향하게 설치를 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반드시 인이어를, 퍼스널 모니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앰비언스 마이크를 저희가 또 댔었는데요. 만약에 이벤트성의 어떤 원형 무대를 통해서 실황 녹음을 기획하고 계신다면 앰비언스 마이크를 통해 회중 목소리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앰비언스 마이크는 스피커와 같은 방향을 보고 너무 스피커와 멀지 않은 위치에 설치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제 이 스피커와 스피커 옆에 바로 설치를 했었고 스피커와 같은 방향을 보고 회중의 소리를 수음을 했었어요. 이게 앰비언스 마이크를 절대 현장에서 키울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하울링을 방지하기 위함이 크고요. 딜레이를 이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스피커 옆에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스피커와 먼 자리에 설치를 하거나 스피커를 보는 쪽으로 설치를 하는 등 이제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은 시도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전부 후작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스피커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딜레이가 너무 생겨서 쓸 수 없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생겼었고 이번에 설치했을 때는 아무래도 앰비언스 마이크가 이제 스피커 옆에 있다 보니까 스피커의 소리가 수음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회중 소리가 이제 큰 딜레이 없이 잘 수음된 것 같아서 현재 후작업을 열심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원형 무대에 대한 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잔치 공동체에서 이제 부단히 매년 좋은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시도해 보시고 더 좋은 걸 알게 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DM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스피커 높이는 높이는 아무래도 저희는 회중이 많았어서 좀 사람 키보다는 살짝 높게 설치를 했었어요, 이번에. 근데 저희가 뭐 여러 시도를 했었지만 역시 사람 키 정도 혹은 키보다 좀 더 높게 설치를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까지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낮게 설치했을 때는 뒤쪽에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는 피드백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네, 지금은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스피커가 이제 회중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스피커에 가까이 있는 회중이 있고 그쵸. 멀리 있는 회중이 있는데 네. 이 소리를 뒤에 있는 회중까지 들리게 하려면 앞에 있는 회중이 좀 소리가 클 수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제 장소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장소가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체육관처럼 크다. 그러면 당연히 그 뒤쪽까지는 소리를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딜레이 스피커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네, 중간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하나 더 주고 그 값을 맞춰서 뒤에 있는 회중이 들을 수 있게끔 네,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한 대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이렇게 설치를 했었고 또 열심히 고안을 해낼 생각입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만약 그런 상태에서 스피커를 맨 옆에 다 가장자리에서 하면 어때요? 가장자리에서요? 각각? 이게 지금 네 군데 했던 저희 건데. 공간에 공간에 그렇게 한번 나중에 시도를 보통 저희가 저쪽 이렇게 할 때 네. 저쪽 끝에서 사운드 스피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쏴주는 건데 이 뒤쪽에서 뒤쪽 밑쪽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한번 같이 하는 엔지니어 분들께 건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라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요즘에 이렇게 소리를 돌리거나 이런 네네, 그쵸. 용어를 잊어먹었는데 돌비 애트모스 뭐 돌비 이런 애트모스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를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진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울려요 공간이. 제가 이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곳을 다녔지만 사실 그곳들에 대한 기억을 전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주고 뭔가 제가 해결을 해드린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을 남겨두거나 하지도 않아서 일반적으로 교회 음향에서 가장 난해한 경우들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공간이 울린 경험을 이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드물 텐데, 이제 소리가 작은 것도 아닌데 찬양의 가사가 뚜렷하지 않거나 소리가 멈췄는데도 찬양이 계속되거나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음향적 문제라기보다는 공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네, 공간이 울리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반사와 공진입니다. 소리는 단순히 이제 크기에 대한 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높낮이나 세기나 질감 등 여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공기의 상태, 즉 온도나 습도 혹은 기압 같은 여러 요소뿐 아니라 어디에 부딪히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소리는 이제 살짝 과학 시간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소리는 이제 에너지인데 소리의 에너지는 물체에 부딪히면 그 에너지가 다시 튀어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반사라고 합니다. 네. 실내에서 소리가 나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로 귀로 들어오는 것을 직접음이라고 하고, 이 직접음도 있지만 벽과 천장, 바닥이나 뭐 유리 이런 데에 부딪혀서 조금 늦게 다시 돌아오는 소리도 함께 존재하는데요. 이 여러 반사음들이 겹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향, 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잔향은 실내 공간에서의 소리의 품질과 전달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형태들은 주로 천장이 높고 벽이 딱딱하고 흡음이 잘 되지 않고 벽 뒤에 공간이나 아니면 기둥이 있다든지 그런 소리가 고일 만한 공간들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또 창문이나 유리처럼 이렇게 좀 대리석 벽처럼 반사가 아주 잘 되는 재질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아쉽지만 소리를 키울수록 오히려 더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곧바로 귀에 오는 것보다 이제 벽이나 천장 뭐 이런 데에 부딪히고 다시 돌아오는 음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걸 반사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소리가 흐리게 들리는, 여러 음이 들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소리가 두 번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귀로 들리는 음과 벽이나 천장 등에 부딪힌 다음 다시 들리는 이 반사음이 합쳐져서 이제 겹치게 되면 말의 끝이 번지거나 가사가 뭉개지게 됩니다. 네. 이런 공간에서 이제 고음을 더 올린다든지 컴프레서를 더 준다든지 리버브를 추가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울림만 더 가득하게 됩니다. 더 이제 공간에 울림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는 무언가를 더하는 믹스보다 문제가 되는 소리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믹스, 즉 빼는 믹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목사님 이제 뒤쪽 벽을 보면 인테리어 때문에 대리석 이런 거 많이 하고 되게 멋있는 벽을 많이 해두잖아요. 근데 이런 벽들이 굉장히 이제 잔향을 일으키는 벽인데요. 아쉽지만. 네, 이 벽 역시 이제 굉장히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이럴 때 대리석 벽에 또는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나 천을 달아주기만 해도 반사가 줄어들면서 잔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되게 괜찮은 예시가 있는데 여기가 다 창문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커튼을 대어놨어요. 그래서 흡음의 효과를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네. 다음은 공진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도 있지 않으신가요? 반사는 이제 알겠는데 다 울리는 게 아니라 특정 소리만 막 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 보컬 저음이 웅 하고 울린다든지 특정 말에서 갑자기 붕 하고 울린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다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 네. 이거는 이제 공간이 특정 음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간은 특정 음에서 부스팅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부스팅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을 우리는 공진이라고 부르고 이 특정 음, 부스팅이 되는 음을 기음, 펀더멘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 또한 연주자나 음향 엔지니어의 실력적인 문제가 아닌 공간의 반응입니다. 이 기음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공간의 기음, 펀더멘탈을 좀 찾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보통의 기음은 뭐 아주 저음이에요. 50Hz, 60Hz, 70Hz 이런 것들이 이제 기음으로 되고 이게 배가 되는 음들 50Hz가 만약 기음이면 100Hz, 150Hz, 200Hz가 같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배수로. 그래서 이제 이 음을 한번 잡아주면 위쪽 음들은 이제 조금 좀 잡히게 되는데요.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숑.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찾냐면 오실레이터라는 이제 콘솔, 디지털 콘솔이면 다 있을 텐데요. 오실레이터라는 삐 하는 소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들리시죠?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일으키는 건데 한번 바로 70Hz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0에서부터 한번 내려와 볼게요. 보통은 80Hz, 70Hz, 60Hz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더 큰 음을 찾는 거예요. 80Hz에서는 울리지 않았는데 60Hz에서는 더 막 붕 울린다. 그러면 그 공간의 기음은 펀더멘탈은 60Hz가 됩니다.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80Hz입니다. 여기 네,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80Hz, 70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게 70입니다. 80보다는 조금 작죠? 더 내려가 볼게요. 이게 60입니다. 조금 더 커졌죠? 50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50은 완전히 좀 작네요. 들리시나요? 이 음이? 안 들리세요? 조금 더 키워서 50, 60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50입니다. 들리시나요? 60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꽤 크죠? 이게 60, 70으로 또 가볼게요. 조금 작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70. 오, 이게 80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공간에서 만약에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50, 60, 70, 80을 틀었는데 90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게 80입니다, 지금. 90은 또 현저히 작아진 게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펀더멘탈 음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음을 찾고 나면은, 이제 메인 스피커에 그래픽 EQ를 모두 달아줄 수가 있는데, 그 그래픽 EQ에서 이 해당 음을 아까 찾은 뭐 80Hz면 80Hz를 완전히 다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160Hz를 그것의 절반을 내려주고, 또 그 배수인 뭐 320Hz를 또 그것의 절반, 만약에 처음에 15dB를 내렸으면 그 다음엔 8dB, 그 다음엔 4dB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공간에 이제 펀더멘탈 음, 기음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울리는 게 저음에서 울리는 게 좀 덜해집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교회 음향의 어려움은 장비보다는 먼저 공간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울림은 소리가 남는 현상이고, 반사는 그 원인이고, 공지는 특정 소리가 과하게 반응하는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이미 지어진 공간을 우리는 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공간과 협상을 잘 해야 하고, 이 협상이 바로 울리는 공간에서는 더하는 믹스가 아닌 빼는 믹스, 문제가 되는 것부터 찾아서 빼는 mik스, 그리고 더 크게 하면은 더 울리니까 더 단순하게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커튼이나 두꺼운 천을 활용해서 이제 작은 흡음 환경을 현장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들려요, 보컬이. 네. 혹시 앞에서 좀 질문 있으시면 그냥 바로 그냥 힘차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입니다. 잘 울리는 공간에서는 이제 소리를 조금만 겹쳐도 전체가 금방 탁해지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예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가장 듣는 말이. 보컬이 잘 안 들려요. 이런 말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말이 보컬 소리가 작다는 게 아닙니다.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보컬은 분명히 노래를 하고 있고 마이크도 켜져 있고 소리도 꽤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사만 안 들려요. 이런 경우 이제 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사만 안 들리는 거예요. 보컬 다 잘 들리고 소리 다 잘 들리는데 가사만 안 들리는 거죠. 네. 이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보컬 볼륨을 더 올려볼까요? 혹은 EQ를 더 만져볼까요? 고음을 더 올려볼까요? 약간 이런 선택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느 현장에 가면은 이런 현장에 이런 뭔가 보컬에 말이 잘 안 들리는 혹은 가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제 EQ를 먼저 만집니다. 혹은 아니면 뭐 컴프레서를 더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는데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이런 뭔가 공간, 울리는 공간에서는 이 선택들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더 키울수록 공간의 반사와 울림이 함께 커지면서 보컬이 더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컬이 안 들리는 문제는 이제 보컬의 문제보다는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관계가 무슨 말이냐면 제 보컬은 혼자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뭐 드럼이 있고 기타가 있고 패드가 있고 신스가 있고 뭐 공간의 울림까지 함께 존재하는데 이때 보컬은 항상 다른 소리 가운데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울리는 공간에서는 보컬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보컬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컬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 소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컬이 안 들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종이에 적어주셔도 되고 얼마든지. 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보컬이 안 들릴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혹시 대답을 한번 해보실 분. 보컬이 안 들리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할까요? 혹시 어떤 걸 먼저? 사장님께서 아마추어 연주자가 연주할 때 네. 전부 다 중역대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그쵸. 연주자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잔치 공동체라는 팀에 있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마추어 연주자, 저도 아마추어 연주자인데 아마추어 연주자인 저까지 함께하는 이 굉장한 중음대역만 연주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제 그런 곳에 있는데요. 저는 어느 현장에 갔을 때 대부분 EQ나 컴프레서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거의 다 같은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속 반복하면서 돌아오는 건데 이 순서가 아니라 볼륨, 관계, 공간, EQ 요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 좋아요. 먼저 볼륨 먼저 다뤄볼게요. 보컬이 안 들릴 때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은 이제 볼륨을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이 아니라 사실 볼륨을 올리면은 더 들리기는 해요. 더 들리긴 하지만 이건 해결이 아니라 사실상 문제를 일단 뒤로 미루고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볼륨을 올리면 반사가 커지고 반사가 커지면 울림이 커지고 울림이 커지면은 결국에 피드백, 이제 하울링의 한계에 먼저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컬 볼륨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보컬을 키우는 대신 주변을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 같은 음들은 잠시 뮤트한 후에 밸런스를 다시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줄인 후에 보컬을 다시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보컬이 다시 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보컬을 키우는 대신 보컬이 설 자리를 패드를 줄임으로써 혹은 기타를 줄임으로써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믹싱은 이제 소리를 키우는 작업이 아니라 소리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이제 음향적 용어로 좀 상대적 볼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지만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보컬은 항상 혼자가 아니라 악기와 함께 있고 어떤 악기들 사이에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대적 볼륨이란 이제 한 소리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다른 소리들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입니다. 네. 울리는 공간에서 보컬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거는 소리가 큰 악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울리는 악기입니다. 계속 울리는 악기, 그러니까 뭔가 이 공간에 지금 80Hz의 기음을 가지고 있는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이제 160, 뭐 320, 뭐 640 이런 음들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같은 중음이 있을 거예요. 울리는 중음. 거기를 이제 피아노도 연주하고 베이스도 연주하고 다 같이 연주하는데 보컬도 중음이다. 그럼 이제 진짜 계속 울리게 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울리는 악기에는 뭐 패드나 스트링 또는 리버브 좀 길게 잡는 기타 코드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소리들은 굉장히 작아 보여도 공간에서는 계속 남아서 이제 보컬을 좀 덮어버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예배에서 가장 위험한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보다는 오래 남는 소리가 해당합니다. 네, 다음은 EQ입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은 EQ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EQ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보컬에서 EQ를 쓰는 거는 또 목적은 하나입니다. 보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보컬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같은 음을 연주하고 있다면, 이제 소리가 더 큰 악기, 혹은 더 이제 배음이 많은 악기가 덮어버리기 마련인데, 이때 이제 보컬의 EQ를 올리기보다는, 혹은 더 주기보다는 다른 악기들에서 깎는 거예요. 뭐 같은 중음을 연주하고 있다면, 피아노가 중음을 연주하고 있다면 중음을 좀 깎아주고, 베이스가 뭐 저음이 너무 커서 안 들린다면 저음을 깎아주고 하면서 보컬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제 특히 기타의 중역이나 건반의 중역 또는 패드에 겹치는 대역을 아주 조금씩만 정리해도 이제 소리가 정리되면서 보컬의 자리가 생깁니다. 네, 예배 믹싱에서의 중심축은 항상 보컬입니다. 이제 회중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가장 도움을 주는지를 떠올려 보면 파악이 쉬운데요. 이제 기타가 사라지면 분위기가 좀 줄어들고, 패드가 사라지면, 패드 연주자 안 계시죠? 패드가 사라지면 아쉽지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패드 연주자여서 잘 아는데요. 패드가 사라진다고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인도자가 사라지면 회중들이 이제 예배의 흐름에 함께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예배 믹싱은 모든 악기를 살리는 작업이 아니라 이제 중심을 지키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배 때 하는 음향의 믹싱은 이제 중심을 살리는, 중심을 지키는 작업입니다. 모든 악기가 들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인도자,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인도자 혹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럴 경우에 펜 같은 걸로 위치 조정하고 그런 거. 네, 맞습니다. 펜도 쓰죠. 네, EQ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EQ에서도 뭐 중음대를 다 많이 제어를 했는데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이제 뭐 가령 보컬은 이제 가운데서 나오고 있겠죠. 근데 기타까지 가운데에서 중음을 연주하면 잘 안 들리게 되니까 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펜이라고 하는데 펜을 보내주어서 이제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보컬이 안 들릴 때 기억해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보컬을 올리기 전에 이제 주변 악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고, 오래 남는 소리, 혹은 공진을 더하는 소리를 먼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주로 패드인데, 주로 패드 아니면 기타 이런 소리들이 되겠죠. 그리고 EQ는 마지막에 이제 조금씩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EQ랑 같이 펜도 시도하면 정말 좋고요. 이제 보컬은 키우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잘 정리만 해줘도
크게 충분히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컬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컬이 들리는 예배가 됐는데 이런 말을 또 자주 하는 거예요. 아, 소리는 들리는데 예배가 좀 산만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제 보컬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앞에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네, 밴드 밸런스란 이제 모든 악기를 잘 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흐름에 따라서 중심이 바뀌도록 소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크기가 아닌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 밴드 밸런스를 악기 볼륨을 적당히 잘 맞추는 것, 혹은 전부 잘 들리게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는 주로 공연장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공연장에서는 이제 모든 악기가 잘 들려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컬이 들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지만 우리는 다 이제 예배 믹스를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이제 예배 믹스를 따로 해야 합니다. 근데 예배 밴드 밸런스는 조금 다릅니다. 예배에서는 항상 중심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는 인도자일 수 있고 또 어떤 순간에서는 솔로를 하고 있는 싱어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순간에는 회중, 또 어떤 순간에는 침묵, 이렇게 예배 믹싱은 고정된 밸런스가 아니라 이동하는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예배 믹싱은 곡을 끌고 가는 인도자의 흐름에 따라 같이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제 회중이 예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흐름에 맞게 밸런스의 중심축이 이동합니다. 이 넘겼어야 되는데. 산만해요, 예배가.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제 밸런스를 맞출 때 시작 구간, 보컬이 중심이 되는 시작 구간을 먼저 잡곤 하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벌스? 앞에 절 부를 때 그때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판단 기준은 이 시작 구간의 판단 기준은 이제 회중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런스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때 밸런스는 보컬이 가장 잘 들리게, 또 악기는 조금 잔잔하게 하고, 이때 솔루션은 기타나 건반 볼륨은 낮게, 드럼은 뭐 킥보다 심벌이 더 작게 들리게, 또 리버브는 가장 마지막 단에. 이게 사실 좀 입체적으로 보이나요? 이 FX라는 리버브가 제일 뒤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악기, 그 다음 보컬, 이 회중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리버브는 가장 작게, 악기는 보컬보다는 작지만 이제 전체 공간을 감쌀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회중을 초대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컬이 굉장히 중요하고 회중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에는 고조 구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밴드의 존재감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게 어떤 구간이냐면, 뭐 빌드업을 한다든지 코러스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판단 기준은 회중의 목소리가 같이 커지고 있느냐예요. 회중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같이 커지고 있느냐. 네, 같이 커지고 있다면 그때는 이제 고조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밸런스의 원칙은 이제 밴드는 더 넓어지지만 보컬의 중심은 유지해야 합니다. 킥과 베이스, 이제 드럼에 있는 킥과 베이스 악기가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고요. 기타나 신스, 기타나 이제 다른 건반은 이제 레이어를 추가해서 좀 더 공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모든 악기가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믹스이기 때문에 보컬을 넘지 않아야 돼요. 보컬을 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악기가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밴드는 커질 수 있지만 중심축은 여전히 보컬이어야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기타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 네. 그 인이어도 들을 때 말때 회중 소리 회중 음성에서 들을 때 더 기타 소리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설정에서 사실 기타 연주자를 얼마나 고려해야 될지 사실 저는 이제 잔치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항상 있어요. 이제 기타 분들이 자기 주장이 이제 좀 심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양보하진 않습니다, 사실. 만약에 기타가 솔로 구간이면은 더 올려주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기타를 뭐 1, 2dB 올리더라도 그에 맞춰서 이제 인도자를 같이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른 악기들은 가만히 있고 보컬과 이제 기타만 올라오면 좀 더 크게 들리니까 좀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환 구간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배 폼을 지금 굉장히 크게 나누고 있어서 전환 구간은 이제 기도나 멘트, 뭐 기도회 이런 걸로 넘어갈 때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여기서 음악이 너무 오래 남는다는 점이고, 이제 솔루션으로는 패드의 서스테인은 짧게, 뭐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거는 좀 빠르게 컷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음향은 좀 최소한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거나 멘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히 멘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음향이 좀 최소한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네, 여기 따로 그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멘트가 있다고 하면 멘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안정구간이라고 또 말을 붙였는데요. 네, 이 안정구간은 이제 목사님 혹은 인도자가 기도를 하는 또는 뭐 어떤 이제 대표 기도 시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말이 100%입니다. 악기는 거의 안 들려도 되고 말이 100% 그리고 BGM 악기나 이런 음악들은 완전히 작게 그리고 저음 대역은 완전히 정리하고 공간의 울림을 최소화해 줍니다. 근데 말씀이나 어떤 대표 기도 이런 말 앞에서 음악은 이제 잠시 뒤로 빼고요. 예배 음향은 이제 항상 같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이제 음악보다는 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네, 밸런스를 말에 맞춰서 만들어줍니다. 네, 밴드 밸런스란 그 예배 음악에서의 밴드 밸런스란 이제 소리를 조정하는 기술보다는 예배를 함께 읽으면서 예배 흐름을 같이 타면서 중심을 같이 옮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를 너무 빠르게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네, 저는 한 1시간 반 정도 지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조금 한 5분만 제 목을 조금만 쉬게 해주시면 좋은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44분인데요. 한 10분 정도만 쉬겠습니다. 어때? 괜찮아? 나 목이 너무 아파. 빠르다. 소리가 너무 작았어, 처음에. 내가 카톡 보냈는데 너가 안 읽더라고. 읽을 수가 없었어. 알았어, 좀 치워줘. 지금 안 보이는데. 내가 치웠어, 아까. 아이폰 더 켜도 될 것 같아.
와, 나 목이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소리가 작았어. 네. 여기서 인스트루먼트 요 어떤 여기서 하면은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네. 일렉도 있고 샌드도 있고 이건 어떤 거예요? 아예 인스트는 이제 약간 건반이나 건반, 뭐 예. 어쿠스틱 기타가 될 수도 어쿠스틱 있겠고요. 기타 이거 일렉 이즈미 이거 일렉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렉 이게 기타. 샌디. 네, 신디. 근데 신디하고 사실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스트가.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여쭤본 그럼 여기는 그냥 음악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음악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건반 정도가 건반 될 정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목이 너무 보이는 거랑 듣는 거랑 좀 차이가 분명히가 많겠죠?
잘 몰라. 많이 먹으니까 좋은 날 갖고 안 하고. 네, 제가 앞에 네, 제가 앞에 나눠드린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에는 사실 제가 Q&A를 적어달라고 하려고 드렸는데 제가 강의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가지고 Q&A를 실시간으로 계속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 반에 대한 시간 개념이 조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제 목만 쉬었으면 됐던 것 같아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나요, 하울링. 하울링이라는 말이랑 이제 피드백은 같은 말인데, 자, 이제 앞에서 울리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반사와 공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밴드 밸런스, 교회 음악에서의 밴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이런 경험쯤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보컬이 안 들려서 이제 조심스럽게 보컬을 올렸는데 갑자기 하울링이 나는 거예요. 삐 하고 하울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드백 또는 이제 하울링이라고 하는데 피드백은 이제 피드백 나면 사실 되게 안차 싶잖아요. 저도 어디 현장 갔을 때 갑자기 피드백 나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피드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고가 아니라 이제 신호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제 피드백이 이제 마이크가 안 좋아서 그래요. 뭐 스피커가 가까워서 그래요. EQ를 잘못해서 그래요. 라는 피드백들, 이런 피드백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피드백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드백은 장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조의 문제인 피드백을 좀 이해하려면 어떻게 피드백이 생기는지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리, 마이크, 스피커, 소리, 마이크, 스피커. 네. 피드백은 아주 단순한 구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이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고, 이 스피커에서 나간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오면은 피드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이제 계속 피드백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피드백은 계속 증폭되고 우리가 듣는 하울링이 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특히 피드백이 잘 날까요? 공연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피드백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교회에서 많이 난단 말이죠.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가고 있었군요. 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공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반사가 많고 울림이 길고 특정 음에서는 공진이 일어나는 공간. 곧 소리가 이제 마이크로 다시 돌아오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보컬을 조금만 올려도 하울링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제 피드백은 단순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이 마이크의 위치, 또 이 스피커의 각도에서 더 이상 키우면 한계점이야 라고 알려주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고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피드백은 이제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한계에 도달했다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잡을 때 레벨을 더 키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보컬이 안 들려서 키우면 피드백이 나고 피드백이 나서 줄이면 다시 보컬이 안 들리고 이 악순환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볼륨으로 문제를 보통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륨, 관계, 공간, EQ 이 순서대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문제들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거의 하나의 문제였어요. 공간이 울리면 이제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공간이 울리고 반사가 많고 공진이 생기고 보컬이 묻히고 키우면 하울링이 발생하고 네. 이런 문제들을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음향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판단이고 음악이 아니라 공간이 문제라는 것을 좀 알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해요 서로를 뭐냐면요. 엔지니어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저도 엔지니어로 있고 교회에서는 또 성도이자 엔지니어로 있지만 엔지니어는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찬양팀과 성도를 각각 이제 좀 대변해주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렇기에 이제 늘 중립이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정확하고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찬양팀에게 성도들을 또 성도들에게 찬양팀을 대신해서 의견을 말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친절함 빼고는 중요한 것을 말하기가 어렵고 사람들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엔지니어는 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조금 더 사고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제공에는 친절함이 밑바탕이 항상 되어 있고 엔지니어의 친절함은 곧 교회의 덕을 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교회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공연장에서 오퍼레이팅을 하게 돼도 공연장에서 무대의 퍼포머들의 입장과 관객의 입장을 각각 대변하고 이들 사이에서 조율을 할 때는 항상 친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엔지니어에게 친절함과 중립적인 태도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교회 안에서의 엔지니어는 기술자이기도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뭐 대변해주기도 하고 조율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배자예요, 사실. 엔지니어도 예배자입니다. 사실 저는 어떤 음향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항상 이렇게 좀 이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페이드 한번 올릴 때도 예배로 봐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이니 하나님 제가 한 번에 페이드를 올릴 때 개인을 한번 조정할 때도 전부 예배로 봐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의 방법만으로 찬양을 하는 또 말씀을 듣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페이더의 움직임에도 엔지니어는 예배하는 마음이 함께하고 엔지니어의 태도는 예배자의 태도로 비추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건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 강의가 여기서 끝인데요.
지금 마지막 물어봐요 뭐든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좀 Q&A 시간으로 좀 해서 질문들을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기가 이렇게 손들어 질문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앞에 드린 종이에 작성해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한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질문이 아니어도 어떤 질문이든 다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연하시려면 네. 어떤 순서로 처음에 준비를 하세요? 세팅하고 뭐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할 때요. 세팅을 예,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하고 어,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뭘 맞추고 본인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 경험에서 저는 이제 공연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예배로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잔치 공동체가 어느 예배를 간 현장에서 이제 찬양팀의 레벨들을 맞추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없거든요. 찬양팀은 자기들의 소리도 듣고 맞춰봐야 하고 엔지니어인 저는 모두가 듣기 좋은 소리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 0으로 올립니다. 소리를 다 0으로 올리고 페이더를 말씀하시는 네, 페이더를 다 0으로 올리고 일단 찬양팀들에게 소리가 나게 해준 뒤에 찬양팀들이 먼저 소리를 좀 맞춰볼 수 있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팀도 시간이 중요하고 저도 시간이 중요하니까 일단 리허설을 하게 합니다. 일단 리허설을 하게 한 후에 제가 들으면서 이제 드럼부터 하나씩 맞추는 것 같아요. 가장 저는 기본이 되는 음들은 저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베이스와 드럼의 킥, 뭐 스네어 이런 것부터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게인이나 EQ를 먼저 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음에 위치하고 있는 악기들은 보컬을 가리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음을 좀 덜어내고 공연장이나 어떤 공간에 맞는 저음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렇게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건반, 또 어쿠스틱 기타나 뭐 일렉 기타 이런 악기들을 하나씩 쌓는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장 저음을 맡고 있는 베이스, 키, 뭐 드럼 이렇게 쌓고 또 저는 약간 이미지화하는 것을 항상 음향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미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또 건반을 쌓고 그러면 건반이 전체 주파수에서 보컬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을 담당할 건지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일렉 기타가 또 어느 부분을 담당할 건지 또 그 다음에는 뭐 신스가 어느 부분을 담당할 건지 이렇게 해서 점차 쌓아서 소리를 완성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전체적인 EQ를 한번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나 게이트나 리버브나 이런 것들을 줍니다.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컬이 어느 위치에 있고 보컬이 어느 정도로 크게 들릴 거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이게 단순 노래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멘트를 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리허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조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괜찮게, 네. 제발 질문해 주세요. 네. 오실레이터가 없는 기계로 기음을 찾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는 피드백을 발생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즘 핸드폰에 어느 주파수가 가장 크게 나왔는지를 보는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RTA라고 하는데 그 RTA를 핸드폰에 깔고 피드백을 일부러 이제 게인을 많이 줘서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삐 하고 울리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사실 이거는 하울링을 잡는 법에 더 가까운데 그게 곧 오실레이터로 뭐 아까 그 기음을 찾는 것과 비슷해서 이렇게 삐 하고 일으키면은 깎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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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저음까지 좀 컨트롤할 수 있게 잡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발해주세요. 네. 예배 할 때는 사실 탭을 저는 안 돌리는 거예요. 아, 네. 유튜버를 들을 때는 사실 싱어들 폰을 얼마나 안 끼는 게 중요한 스테레오가 있긴 한데 보통 근데 예배 라이브 할 때도 탭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왜냐면은 그 예배 강의하는 500명 정도 되면 에라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펜 돌렸을 때 친구분들이 이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이쪽 소리가 근데 예배 환경에는 사실 모노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사실 저도 장소가 크거나 스피커의 각이 너무 벌어져 있는 곳에서는 펜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반적인 뭐 직사각형의 형태로 갖춰져 있고, 스피커가, 가운데를 향하게 잘 놔져 있다면은 펜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각에서든 다 잘 들려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넓고 스피커가 너무 벌어져 있는 곳에서는 저도 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또 100%로 펜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건반 같은 경우에는 뭐 80이나 80으로 줄이기도 하고, 보컬 같은 경우는 저는 15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제 잔치 공동체 4명인데, 4명이 각각 이제 뭐 L15, R15, L10, R10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15를 넘어가지 않게 좀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도 너무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만 들리기 때문에 좀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서 원형 말고 일반적인 노래에서 그 오버헤드나 사이닝 마이크, 컬프 마이크 두 개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때도 패닝을 조금 쏟으시는 편이에요. 저는 목사님 마이크에는 패닝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장소가 됐든, 장소가 어떻게 잘 지어져 있던, 목사님 마이크는 스피치이기 때문에, 목사님 또 많이 움직이셔요, 저희 목사님은. 근데 많이 움직이시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오른쪽에서만 소리가 나오게 되니까, 목사님 마이크나 스피치에는 절대 패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버헤드나 건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패닝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리가 한 곳에서 계속 나는 것보다는 패닝을 벌려서 소리를 좀 분산시켜 주는 게 저는 보컬에 도움이 되는 쪽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보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펜을 계속 벌리게 되더라고요. 네. 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탐, 드럼 펜 말씀하시는 건가요? 탐의 패닝은 저는 이것도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패닝을 많이 안 준다는 것을 좀 전제하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탐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자의 기준에 맞춰서 좀 하는 편이에요. 이제 연주자 기준, 탐 1, 2, 3 이렇게 있으니까 펜도 약간 1, 2, 3 이렇게 줍니다, 보통. 근데 이것도 많이 주지 않아요. 탐 3가 사실 연주자 기준으로는 완전 오른쪽에 있지만 제가 예배 믹스를 할 때는 많이 줘야 한 4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40 정도. 이게 탐 1은 또 한 10 정도? 15 정도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 네.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그 전체 그 공간에 소리의 데시벨 정도를 제가 한 90 정도 네. 잡는데 그 이제 자치 공동체는 아니면 교회에서 하시든 그냥 예배팀과 또 엔지니어가 이렇게 기준을 꼭 90이 아니더라도 90가 될 수도 기준을 잡았는데 회중들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음, 작게 느껴진다는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음, 사실 이거는 각 공간에 따라서 좀 크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 잔치 공동체 예배로 예를 들기에는 너무 크게 잡으니까 적당한 예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교회에서 잡을 때는 회중이 찬양하는 소리가 본인 귀에 본인 소리가 들리느냐를 좀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가서 직접 같이 찬양을 해보기도 하고요. 좀 그걸 기준으로 잡고 약간 들릴 듯 말 듯 한 게 또 그 교회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들리는 게 또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그 잔치 공동체 믹스된 거랑 들어보면 네. 현장 예배는 가장 건반 소리가 좋아가지고 리버브나 플러그인 쓰시는 혹시 아, 플러그인이요. 저희는 사실 기본적으로 건반 소스 자체를 어, 연주한 소리에서 좀 더 가공을 한 걸 연주자가 저한테 전달을 하고요. 메인 스테이지에서 네네, 메인 스테이지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뭐, 컨탁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소스가 넘어오면, 진짜 그냥 회사의 플러그인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아, 저는 뭐, 가장 흔하게는 저는 웨이브즈의 SSL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SSL 채널 스트립 많이 쓰고, UAD에 똑같은 건데 UAD에 좀 SSL 채널 스트립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Q 같은 거는 저는 좀 API 550B를 좀 즐겨 쓰고요. 네. 그 정도? 사실 저는 뭘 많이 안 걸어가지고. 리버브는 저는 세븐세븐이라는 리버브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바랄라 같은 리버브에서 플레이트를 걸어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건반에는 보통 홀까지는 걸진 않고 플레이트나 챔버로 좀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거 믹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건반 유저 피드백 네네네. 피드백도 아주 악랄하게 아플 정도로 피드백을 합니다, 모두가. 네. 질문을 꼭 하나씩 해주세요. 되게 열심히 들으시던데. 질문. 제가 좀 질문하고 네네네. 최근에 이제 드디어 저가형이지만 10월에 이니어를 오, 네. 했어요. 지금 일단 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니어 소스를 뭘 위주로 줘야 되는지 장시경 동시에서 이니어를 쓰시다가 네. 10월에 이니어 소스를 뭘 위주로 줘야 되는지 이니어 좀뭘 위주로 줘야 되는지 이게 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너무 어색하시대요. 아, 인이어를 사용하는 게. 예, 악기 팀들은 어느 정도 전공자들이 많고 전공자가 있어서 제가 그랬죠. 어차피 아이유가 듣는 이어는 그 소리가 난다. 이게 되게 좀 답답하고 플랫하고 내 목소리가 이게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거기를 좀 이렇게 설득을 하려면 그걸 좀 어떻게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아, 그럼 현재 인이어를 두면서 모니터는 치운 상태인가요? 아니 치우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또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또 이거라도 들어야 되니까. 아, 그러셨구나. 사실 이것도 악기마다 다른데 인이어의 주된 목적은 자기 소리가 잘 들리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제 소리가 안 들려서 목이 나가버린 것처럼 자기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해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그냥 다 넣어드려요. 전부 다 그냥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랑 비슷하게 맞춰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불편함이 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큰 교회에서 근무했을 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모니터 스피커를 일단 좀 크게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차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했었는데요. 아마도 일단은 모니터 스피커를 같이 주시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인이어나 모니터에 네. 이 효과나 이펙트 이런 거는 어느 정도씩 이렇게 줘야 될까요? 어쩔 때는 뭐 많이 줘야 되는지 적게 줘야 되는지 일반 바깥에 스피커 대비 아,
똑같이 주기에는 조금 더 약간 건조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 목소리만 많이 주거든요. 보컬이면은 개인 목소리만 많이 주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만족하실 때까지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게 가장 연주자한테도 좋고 저도 보통 원하는 좋더라고요. 게 자기 악기나 자기 그쵸, 보컬 그쵸. 위주로 하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럼 뭐 효과음을 어느 정도 넣어주세요? 아니 없이 아, 넣어드려요. 넣어드립니다. 저는 원하시는 정도까지 넣어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원하시는 만큼 연주자에게 약간 맞춰드리는 기능을 보내주시는 거. 그러면 그럴 경우에 무대를 치고 나오는 또 반사를 느끼지 않나요? 아, 이거는 이제 인이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무대를 치고 회중석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저에게도 여전히 난제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서로를 사랑해요 파트처럼 이제 대화로 이제 해결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조금 작게 좀 들을 수 있느냐고 좀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로서는 그런 대화를 좀 많이 시도하는 편입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아. 네, 뭐 지금 이 대화에 제가 뭐 어느 정도 소화 자체를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사역자거든요. 아, 근데 네. 그냥 궁금해서 일단 세미나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는 사실 음향 뭐 간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이 되는 건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들었을 때 싱어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본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적당히 묻혀서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아우러져서 들리다 보니까 괜찮게 이제 부르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 유튜브로 통해서 나가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소리가 송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현장에선 잘 부른 것 같은데 OBS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면 왜 내 목소리가 이러냐 아.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사실 제대로 못 불러서 사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전공자들 이렇게 뭐 그냥 악기 연주자들만 조금 그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싱어분들은 다 이제 성도님들이신데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좀 조율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안 좋은 소리들이 좀 덜 났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리는 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안 들린다고 해서 키워드렸더니 내 소리가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송출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듣는 부분의 어떤 이 갭 차이를 저는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래서 한번 그냥 제가 제 임의대로 한번 팍 하고 줄였는데 원성이 막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못 불러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근데 사실대로 말을 하면은 그쵸. 근데 네.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원성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결국엔 쌓여 있다가 이렇게 빵 터졌어요. 저 이게 못 불러서 제가 소리를 그렇게 줄였다고. 네. 네, 이게 너무 소리가 안 예뻐서 네,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 계실 텐데 그게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최대한 안 들리게 저는 이렇게 했다라고 너무 이제 계속 이 원성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터졌는데 이게 좀 삐지셨나 봐요 아유.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걸 참 이 중간에 조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다 뭔가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 제가 큰 교회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큰 교회는 뭐 막 오륜교회 무슨 교회 되게 송출 좋잖아요. 그 송출만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송출 믹스만 계속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송출 믹스를 하는 담당을 했었는데 오로지 모든 포인트를 다 유튜브 시청자들한테만 잡고 계속 유튜브에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큰 교회를 생각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지금 현재 그 송출 OBS로 보내는 채널이 따로 있고, 그 채널에 각각을 넣어주나요? 네네. 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OBS 송출 소리를 들으면서 그 채널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개인을 만지게 되면 개인을 키우면은 여기가 또 같이 키워지니까 개인은 가만히 두고 이제 한 번 리허설 때 개인을 맞추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개인을 만지지 않고 송출되는 소리에서만 페이더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장에서도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도 페이더로만 조절을 해야겠죠? 약간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OBS를 계속 들어보면서 좀 페이더로 맞춰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네. 네. 저 그 교회에서 그 무대 쪽에 전기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거를 막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서 이걸 싹 다 뜯어고치지 않은 이상 이것들을 그 노이즈를 없앨 수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 게이트로 그 약간씩 막아서 조절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마이크에서 싱어가 그 찬양을 안 할 때만 게이트가 먹히는데 찬양을 할 때는 노이즈도 같이 되게 커져버려서 계속 그 찬양을 할 때 좋은 노이즈가 떠서 약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공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큽니다. 조명이랑 같이 전기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거랑 같이 쓰고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뭔가 지금 제가 막 너무 안 본 상태에서 갑자기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접지라는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접지 자체가 처음 설계할 때 좀 시공을 많이 하기도 해가지고 아마 진짜 시공 문제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질문이 또, 네. 혹시 그러면은 저희 교회 특성상 이게 찬양팀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밴드 밸런스라 그러셨는데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도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중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싱어들이 어쨌든 계속 같이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싱어들만의 그 밸런스를 몇 대 몇으로 조금 잡으면 좋을지 그 인도자가 몇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싱어들이 몇으로 좀 잡으면 괜찮은 그런 밸런스가 나올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좀 특정 팀을 거론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저는 마커스의 믹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반 교회에서 적용하기에 인도자와 찬양하시는 분들의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인도자는 부르던 안 부르던 크게 들려야 하고 싱어들은 약간 패드 느낌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한 소리 한 소리 튀기보다는 패드 느낌처럼 이렇게 좀 뭉쳐져서 좀 인도자가 부르지 않을 때도 그 멜로디가 유지되는 정도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약간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마커스의 음원을 들어보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례만 안 된다면 그거를 수치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치로. 그러니까 인도자가 10이면 나머지 뭐 그렇게요. 말씀하신 대로 인도자가 10 정도라고 하면은, 싱어는 저는 한
한 6 정도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작게 줄 때도 있어요. 한 4 정도로 줄 때도 있고, 6 정도로 줄 때도 있고, 인도자에 따라서 인도자가 이렇게 콜링을 많이 하거나 많이 부르지 않는 분들은 6에서 7 정도로 주고, 계속 부르면서 가시는 분들은 한 4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악기라든가 이런 거 아, 인도자가 10? 악기는 그래도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7, 8 정도는 주고, 무조건 인도자가 가장 크게 저는 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저희 그 인도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약간 노래를 좀 생목으로 부르시는 아.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있으면은 가끔씩 그런 말씀들을 이제 그 다니시는 성도분들께서 해주시는데 저 친구 목소리가 너무 쨍해가지고 그게 너무 꽂힌다. 이걸 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서비스 측의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잘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 음향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 믹싱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목소리를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일단 교회 전체 다 같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교회 전체 공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약간 울리는 공간인가요? 저음이 많거나? 걸리시는 않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인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경우에는 EQ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EQ에서 보통 사람의 쨍한 주파수가 한 5kHz나 아니 뭐 한 3, 4kHz 정도가 해당을 하는데요. 거기를 저는 진짜 과감히 많이 깎고 오히려 중저음대를 보강해주는 식의 솔루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진짜 하이를 깎아주기도 해요. 아까 여쭤보셨던 대로 인도자하고 싱어 간의 어떤 밸런스에서 저는 싱어의 하이를 다 그냥 깎아버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인도자가 너무 튀는 경우라면 싱어의 하이들을 다시 원상복구 해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인도자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이 인도자의 소리만 잘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어떻게 받쳐주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자가 소리를 내고 있고 그 인도자의 뭐 고음을 많이 깎아줬다면 다른 데서 또 어떻게 보강하고 있는지를 좀 잘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멀시식 예배 때 영상을 보니까 드럼 그 원형 구조 네. 하셨는데 그 드럼에 마이크를 해놓으시고 실드를 따로 안 놓으셨대요. 네. 천추의 한입니다. 정말 그 앨범을 작업하는데 제가 정말 주님께 가고 싶었을 정도로 쉽지 않았어요. 정말. 근데 당연히 실드를 세우고 싶으셨을 텐데 세우시고 그게 사실 저희가 그게 한 3번째인가 4번째 시도쯤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원형 구조 안에서 사실 단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른 걸 해결하느라 제가 거기까지는 일단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는 또 세웠거든요, 실드를. 그랬더니 올해는 좀 평화롭게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작 세울 걸 그랬어요. 굳이 안 세우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리빙룸 세션에서 네. 마이크 싱어분들 마이크 SM7B를 네, 맞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라이브 환경에서는 사실 굳이 사용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죠. 저도 사실 그 마이크를 라이브 환경에서는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때는 사실 저희가 그 리빙룸 세션을 촬영할 때는 메인 스피커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다 마이크에만 대고 노래를 하던 상황이어서 수음도 이게 적당히 될 것 같아서 그 마이크를 선택했었고요. 따로 저는 7B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에서는 크게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때 성도 보니까
칼로머리 방에 하나 오신 거. 아, 그거는 뭐, 아 여기로 소리가 네. 나와요. 안 나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네. 제가 촬영 비하인드가 조금 있어요. 네. 이제 또 질문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 제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로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또 제가 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잔치공동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제 이름이 현명은인데요. 잔치공동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현명은으로 된 계정에 질문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